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8%가량 또 상승을 하면서 이 단기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위한 역시나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는 절대 팔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거고, 일단 현대차가 지금 캐나다 잠수함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대한 기사를 먼저 하나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자면, 현대차 그룹이 그 이제 뭐 최근에 캐나다 그 잠수함 프로젝트 이걸로 하나오션이나 이런 조선업계가 여기에 상당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캐나다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투자를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 코리아가 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네, 팀 코리아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수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이 잠수함 플랫폼 경쟁에 현대차까지 뛰어드는 모습들. 그래서 수주 성공 시에 방산 쪽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수소에 대한 현대차까지도 동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 또한 좋겠지만 또 한 가지는 최근 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었죠. 미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관세 정책은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관세가 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거는 오늘 여러분들 현대차에 대한 반등은 결국 피지컬 AI,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닌 피지컬 AI와 로봇 쪽에 대한 회사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오늘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고 있고, 최근에 제가 주가가 눌렸을 때도 이 피지컬 AI나 로봇 쪽, 특히나 이쪽 섹터에 대한 흐름은 AI가 계속 추세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처럼 메모리 쪽이 계속 강세를 보고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지수를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이 메모리 또한 계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항상 선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히려 약간 윗골이 좀 달리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이게 현대차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만큼 어느 정도 메모리 쪽이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현대차 같은 이 피지컬 AI 섹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뜰 때 현대모백스도 미리미리 어저께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그리고 또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로봇 섹터들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는 만큼 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현대차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차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은 결국 시장을 보는 게 맞고요. 이 시장이라는 건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미국 나스닥 시장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미 시장에서 대한 AI 흐름이 끊기는, 뭔가 스위치가 살짝 오프되는 그 순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낙폭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봐야 해요. 근데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어저께 나스닥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은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어줬고, 그만큼 이 강력한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선 우리가 단기적인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나 단기적인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이끌어가는 게 저는 지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현재 현대차에 대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외인들이 매도를 한다, 그래서 끝났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외인들이 매도를 했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뭐 오늘 외인이 샀고 기관이 샀다, 특히나 기관이 사고 외인이 팔았다, 그래서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시장은 현재 시장은 전반적인 추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기관들 외인들도 잘 몰라.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 외인들이 여러분들 특히나 많은 종목들에 우리가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숏 포지션을 쳤다가 지금 많이 손실을 보는 기관사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우린 전반적으로 우리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또 시장을 보고 이끌어가는 게 현재 구간에선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현대자동차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드렸던 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는 ABC 조정 단계가 최근에 거의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이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은 임펄스 파동에 따른 앞으로 3파 고점 단계를 향해
충분히 단기 고점을 뚫어줄 것이고 또 여기에서도 분명한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매도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 또다시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러한 등락폭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저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이런 타점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라이브 영상이나 또는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 이런 영상들을 항상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또 보기는 또 힘들기 때문에 제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제가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문자로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매수나 혹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현대차의 현대, 현대차의 현대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대차의 현대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저한테 문자 보내실 때 기프트콘이나 막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 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요. 뭐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혹은 재무제표 보고 판단하거나 뉴스 기사 보고 판단해서 주식을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항상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그리고 원칙을 지켜 나가기 시작했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의 현대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 현대모백스 관련해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피지컬 AI 관련된 섹터 무조건 올라온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현대보다 더 눌렸잖아. 근데 이 섹터의 힘이 끝나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완벽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런 비슷한 글로벌적으로 아직 섹터 힘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눌려 있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봐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겠지. 지금 이제 삼성전자 더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막 21만 원대에서 또 매수하고 20만 원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비라고 하죠. 손익비. 삼성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과연 삼성에 대한 고점에서 내가 매수해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눌려있는 섹터에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매수할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잘 따져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현대차에 대한 타점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또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할지 또 어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판별해 나가는 게 현재 구간에선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고 앞으로 현대차에 대한 타점뿐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정보들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니 많은 분들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날씨도 좋아지고 시장도 그래도 좋았고 현대차도 올라가고 저는 앞으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들 또 너무 들떠
기보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